몇 해 전 저는 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 정보를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이 낮은 금리로 이 추가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전화가 왔던 번호로 회신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좀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던 수법과는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수법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떤 순서대로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가요? 예, 반드시 세 가지는 좀 제가 말씀드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112로 일단 전화를 하시고요. 네. 또 금융감독원도 1332입니다. 연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금받은 상대방 통장이죠. 상대방 통장의 금융사에 고객센터에 얼른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서 지급정지를 해달라라고 네.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정지가 돼야 지금 상대방 내가 입금한 은행에 돈이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 이후 그 다음에 또 취해야 되는 조치도 따로 있을까요? 예, 신고는 이제 전화로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네.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신고는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했고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장에 충실히 적어서 고소하셔도 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돈을 돌려받을 길이 굉장히 없더라라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우선적으로 돈이 내가 입금한 통장에 돈이 인출이 되면 이 돈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사에 돈을 입금받은 금융사에 연락하셔갖고 지급 정지를 우선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전부가 네.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쵸. 하나도 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꼭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고요. 다른 또 피해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다수인 반면에 통장에 돈이 좀 적게 남아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융사에 바로 연락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도 좀 따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한 사람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가게 되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모집책도 있고 수거책도 있고 관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돈이 빠져나가는데 나한테 모집을 했고 그다음 수고해서 다시 전달책 이 사람들이 1년하게 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 또 고소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누가 여기에서 공모를 했는지 가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집책, 전달책, 수거책들을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물품 보관함에 넣어놔라라든지 어디다 숨겨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건넨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도 보통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CCTV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돈을 인출한 은행의 계좌 내역을 그것도 같이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고소한 이후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판결문에 또는 공소장에 자신이 피해본 금액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가지고 자신이 피해본 금액을 특정해서 피해 보상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신고할 때 자신이 얼마 정도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알려져야지 나중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ATM기에서 돈을 뺐었다 하면은 그 뺀 금액을 꼭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